경매에 나왔거든요. 네, 48층. 얼마 전에 토요일날 엄청 오시던데. 아, 그러세요? 답변서. 아, 이거 물건 좀 잠깐 보고 할 수 있나요? 물건이요? 네, 외관상만 이렇게 상태만 좀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좀 보는 건데. 네, 그 뷰나 뭐 밖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현관문이나 이 상태만 좀 볼 수 있는지 해서.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와 해당 물건에 대해 가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피스텔 경매 참여에 있어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낙찰받으면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지 않나요? 혹은 실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건상의 치명적인 하자만 없다면 주택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낙찰가의 70%, 감정가의 80% 중 적은 쪽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또한 서울 중심지를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아도 대출은 실행됩니다. 이외에 조정지역 2주택 취득 시 8% 혹은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 시 8% 등 취득세 중과 대상에 배제되며 오피스텔은 무조건 단일세율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주택의 취득세 중과 8%보다는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더욱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 경락대출도 와일드하게 실행되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어 소액으로 충분히 임대 수익 및 매매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평 이상 되는 오피스텔, 즉 아파트리라고 불리며 투룸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특성상 신축 오피스텔이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곧바로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지 주변, 준주거 및 상업용지 부근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거나 혹은 빈 용지들이 다소 있다면 추후 하락장을 예상하며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 경매 물건은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이며 해당 물건의 스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해 있는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은 35평이며 감정가 5억 4천만 원에 출발하여 현재 1회 유찰된 상태 3억 7,8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권리사항은 2015년도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임차인은 있지만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하여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된 사항은 없는 깨끗한 물건이죠. 해당 물건지 시세는 중상층 위주로 4억 9천만 원부터 시작하여 5억 원 중후반대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현관으로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보이며 그 외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2개이며 방 개수는 분리하기에 따라 2개 내지 3개 정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 특성상 다용도실이 없는데 해당 물건은 다용도실을 구비하고 있어 세탁기, 건조기 등이 충분히 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외 거실이 생각보다 넓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물건에 대한 간략한 스펙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나온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3억 7,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현재 거래되는 시세는 5억 원대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갭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전용 면적만 35평으로 대형 평형대로 실거주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오피스텔로 보여집니다. 자,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현장에 나가서 물건의 컨디션을 보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지로 바로 출발하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물건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기 전에 오피스텔 임장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오피스텔 투자 전에 체납 관리비와 공실률을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대비해서 세대수가 현저히 적고 전용 부분보다 공용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히 넓기 때문에 관리비 부분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전용 부분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는 도시가스나 수도, 전기를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내가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공용으로 부담되는 관리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소 관리비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임차인이나 채무자분들이 장기간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관리단에 방문하셔서 미납된 관리비가 얼마인지, 혹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눠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공실이었을 때의 공용 관리비는 평당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서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외 10평으로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차인을 구성 후 얼마의 수익이 나오냐, 이 부분에 따라 거래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즉, 실거주 요건이 아니라 수익형 오피스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소 5% 이상의 수익률을 감안하시고 소형 오피스텔, 임대형 오피스텔은 입찰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해당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만 35평이 넘어요. 그로 인해 실거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죠. 그리고 층수 또한 48층 최고층을 위치해 있어서 조망권이 거의 깡패 같은 뷰를 자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48층 굉장히 높죠? 통상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막힘이 없어서 선호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대 보는 뷰가 더 환상적일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 외 선호도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 있는 것이 사생활 보호가 되겠죠. 48층 되면 사생활 침해가 전혀 되지 않아서 프라이빗한 라이프 생활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타운하우스 느낌의 고급진 오피스텔이다 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청라국제도시는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라 7호선 노선 발표 이후 청라 아파트가 상승 기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의 대체 수요인 오피스텔도 상승 기류를 만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오피스텔이 현재 내부 컨디션이나 임차인이 있으면 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물건지로 출발하시죠. 자, 이 건물인데 현재 해당 물건은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약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에 설정한 후순위 임차인이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좀 받지 않아서 1억 5천을 전액 미배당이 되는 임차인이에요. 만약 이게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계약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벼룩시장이나 다이렉트로 중개업소를 걸치지 않고 현 채무자분과 계약을 했던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 임차인은 아니에요. 근데 배당 금액이 전액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진성 임차인이라면 명도 조항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물건이긴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시죠. 오피스텔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1호가 경매에 나왔거든요. 네, 48층. 얼마 전에 토요일날 엄청 오시던데. 아, 그러세요? 봤던데. 물건 좀 잠깐 보고 할 수 있나요? 물건이요? 네, 외관상만 이렇게 상태만 좀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좀 보는 건데. 네, 그 뷰나 뭐 밖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현관문이나 이 상태만 좀 볼 수 있는지 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48층을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입구 앞에서 지금 이 관리하시는 경비원 분이 현관만 보고 오라고 해갖고 아마 벨은 제가 못 누를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고층이니까 귀가 먹먹하네요. 그만큼 최고층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기가 48층이거든요. 자,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풍경이 다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정도 층 쓰면 막힌 데가 없어서 빵 뚫려 있죠. 한번 보세요. 뷰가 엄청납니다. 현재 외관상에서 우편물이나 이런 부착물이 없는 거 보니까 현재 임차를 주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편물을 수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외관상에 봤을 때는 컨디션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욕심상 눌러보고 싶은데 우리 경비원 여기 앞에서 막 일하시는 경비원분이 눌러보지 말래요. 그냥 외관상만 보고 오시라고 해갖고 약속을 지켜야죠. 저는 원래 다 눌러보는 성격인데 눌러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니까, 그죠? 외관상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5, 6, 7호가 있습니다. 3개 호실. 여기가 3개 호실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 6, 7 호실, 3개 호실 있죠. 엘리베이터 진짜 많네요. 세장 50층 있는데 집 사보셨습니까? 64빌딩 가보셨어요? 60층을 누르려면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거죠? 60을 눌러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무인 택배 시스템이 있었고 커뮤니티 공간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경비원 분에게 잘 양해를 구해서 해당 물건만 좀 보고 오겠다. 대신 벨을 누르진 않겠다 라고 해서 해당 물건지에 방문해서 해당 물건의 컨디션을 외관상으로만 좀 봤는데, 그래서 벨은 못 누르고 외관상에 있는 컨디션만 좀 잘 보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는데 너무 고층이라 귀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건의 외관상이나 내부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사무실에 방문해서 미납관리비도 확인했는데 미납관리비 부분에서는 전혀 없다. 현재 임차인이 잘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 미납관리비 확인했던 내용 간단하게 보고 오시죠. 새마을문화지원실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희 그 청라 롯데캐슬 201동 400km가 경매 나와서요. 예. 네, 그래서 혹시 미납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가 4월분까지 관리 부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납금 없으세요? 미납금 없어요? 예. 혹시 여기 죄송한데 공용관리비 부분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7호 라인이 저희가 49평인데요. 4월 달에 공용이 28만 3천 원 나왔어요. 4월 달에요? 네네. 그럼 통상 한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관리비 미납은 전혀 없었고 공용관리비 부분에서 평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최저가 3억 7,8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현재 주변의 시세들은 약 5억 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해당 물건 자체만으로도 컨디션은 충분히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번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전달드렸었는데요. 이걸 좀 요약해서 한 2가지 정도로 깔끔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전용 부분보다 공용 부분이 넓기 때문에 미납관리비를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눠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 나온 물건들은 장기간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10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 구성 시 최소 5% 정도의 수익률을 측정하시고 입찰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축 오피스텔이 막 생겨남에 따라서 구축 오피스텔은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빈 필지가 있는지 혹은 오피스텔을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투자의 방향점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오피스텔 투자 시 필수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